자, 자치관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메일 정도부터 잠깐만 볼까요? 자, 이번 이제 심화 과정부터 지난 기본 문제로서 이제 오지 선당의 문제를 한번 정리해봤더니 이번에는 심화 과정에 이제 보면 이제 주관식의 형태 문항 문제로서 이제 문항 뭐 5개 정도 정리 필요에 따라서 뭐 5개 정도가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일단 기본 5개를 이제 정리 기본을 삼는데 필요에 따라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지문에 가보면 1번부터 총 5번까지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주관식은 지금 일단 유형만 잠깐 먼저 볼게요. 1번에 가보면, 자,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를 쓰시라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인데, 여기 이제 아라비아 숫자, 이제 기존에 숫자를 쓰시라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 24회 처음에, 24회 때 처음 숫자인데 아라비아란 지문을 넣어서 지난해 처음 출제를 해서 그전까지는 아라비아란 따로 영어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영어를 쓰는 형태를 물어봤던 부분인데 지난해 처음 아라비아 숫자를 쓰라고 했더라. 근데 이제 지난해 출제 유형을 조금 이제 준용해서 한번 문제를 꾸려봤던 부분인데 이제 주관식은 지금 이제 보신 대로 주관식은 가로 기입형이 하나에서 몇 가지 세 개에서 그래서 기입형은 여러분이 보시는 현재 총 5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기입형은 보면 기역 하나, 그리고 기역 니은하고 기역 디귿에 이제 총해서 이렇게 3개, 3가로 형태까지 쭉해서 한번 정리해 보실 거고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면, 자, 1번. 그러면 다중주택에 관한 부분에 이제 보셨을 때 가에서 라까지 이제 해서 여기는 지문은 지금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총 4가지 이제 관련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특히나 답원에 관한 부분 조금 주의하시라 그래서 2개를 정리했던 게 면적은 지금 얼마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법령상의 주택에 관한 조건을 줬을 때는 바닥 면적 기준이었었고 이 주택 중에 어떤 종류를 줘도 숫자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660제곱미터 숫자를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숫자 중에 이제 보시면 면적 기준이 다른 것은 뭐만 달랐던가요? 면적이 다른 것은 그 중에 연립주택만 뭘로 끝났어요? 초과. 이하로 끝나, 그럼 나머지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뭘로 끝났더라? 이하로 끝났다는 것에서 수치 관련해서 660하고 그리고 답원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건축법상의 요건 중에 필로티 구조 하게 되면 용도는 무슨 용도로 씁니까? 주차장이죠. 그래서 주차장이란 용어에서 봐두시면서 여기는 혹시 이제 주차장 대신에 혹시 앞에 나와 있는 필로티 구조란 것도 한번은 주의해 줄 필요인데 물론 기입형을 물어봤던 게 니은번이지만 꼭 이 니은 지금 현재 연습한 지문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했던 지문 외에 같은 현재 답원 중에서도 니은번을 주차장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니은번 대신 앞에 있는 뭐를 물어볼 수 있다? 필로티 구조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로티 구조라는 지문도 꼭 해서 밑줄을 한번 꺼두셔서 정리해서 답번하고 그 다음에 라번은 디귿은 뭔가 여기는 건축조례죠. 그래서 건축조례에서 다중주택 좀 주의하셔 봐두시고요. 원룸형 주택은 지금 2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현재 면적에 관한 규정만 관련해 기역리는 물었지만 여기는 욕실 부엌, 욕실 보일러실이라는 지문도 꼭 주의하시고 여기는 반대로 가나다라에 따른 이 지문을 주고 뭐를 물어보더라도 원룸형 주택을 쓰는 것도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서 2번 정리하고요. 3번은 지금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고 그래서 3번이죠. 그러면 현재 3번에 주어진 여기 기역에 들어갈 여기 용어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 용어는 꼭 한번 주의하십사라고 준비하면 해보는 거 여기는 국민주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까지 쓰시라? 규모까지 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는 거고 반대로 꼭 여기는 뭐를 쓰시자? 규모까지 쓰시나 꼭 주의하시고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고 만약 숫자 관련 지문을 줬을 때 얼마를 나와야 돼요? 85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수도권이란 등등의 단수를 좀 얼마가 나옵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양방향 모두 영어 쓰기, 숫자 쓰기 모두 정리를 꼭 하셔야 될 부분에 국민주택 규모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련해 이제 보시면 숫자 관련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총 세 가지 물었던 것으로서 기역은 300 그리고 나, 다, 라의 모두가 다 니은이다. 니은은 그러면 숫자는 얼마 쓰셔야 돼요? 150. 그럼 150을 한 번 써요? 세 번 써야 돼요? 4번은 지금 기억 하나, 니은이 지금 몇 번 나와 있어요? 니은이 순서별로 간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직 연습은 좀 빠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정리하신다면 니은은 지금 몇 번 나와 있습니까? 니은은 3번. 그죠? 그러면 답안지에 니은은 3칸을 주는 게 아니라 니은은 몇 번만 쓰게 돼 있어요? 한 번이기 때문에 니은 이 해당된 니은 칸 얼마만 쓰시면 돼요? 150. 그러니까 한 번만 니은이라는 지문을 쓰지만 이 니은이라는 지문이 2개 될 수도 있고 니은 지문이 몇 개 될 수 있어요? 3개. 셋, 넷, 5개 몇 개가 되든 간에 같은 문항이 반복된다면 지문에 쓰는 거 몇 번만 쓰시면 돼요? 한 번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항 나다라 모두가 다 150이니까 150만 쓰시면 되는 거고 마번은 지금 뭐 지문 같은 경우는 마번 디귿번 같은 디귿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분의 2 3분의 디귿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3은 얼마 쓰시면 2 쓰시면 돼. 2 쓰시면 되고 가로는 지금 뒤쪽을 가로칠 수 있지 어디를 가로칠 수 있다? 앞쪽 여기도 가로칠 수 있어요. 2번 다 나왔어요. 가로 기평의 이 분수표기 숫자는 앞쪽을 가로치는 것도 출제가 됐었고 뒤쪽을 다 물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수표기 숫자는 2가지 모두가 다 앞뒤 모두 준비하시고 여기는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만약 가로 기평의 디귿에 들어갈 숫자를 여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전체 3분의 2 여기를 가로쳤다면 어떻게 돼요? 가로치고 가로 안에 들어갈 뭘 쓰시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아라비안 숫자를 쓰지 않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고 한다면 답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숫자를 쓰는데 숫자는 그냥 뭐 1, 2, 3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3분의 얼마를 써야 돼요? 3분의 얼마를 씁니까? 3분의 2죠.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3분의 2가 되고 요거를 가로쳐 놓고 숫자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이야기 없어요. 숫자라고 쓰라고 숫자를 쓰시라고 했을 때는 정답지에 어떻게 써야 돼요? 숫자 3분의 2를 쓰시거나 또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분수표기 얼마? 3분의 2를 쓰시면 돼. 그래서 둘 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뭐라고 줬다면 여기다가 숫자를 쓰시라고 해놓고서 숫자 뒤쪽에 양가로 단색에다가 말하기 분수표기라고 만약에 제가 지문을 명시적으로 줬다면 어떻게 돼요? 정답은 둘 다 쓰면 돼야 한대요. 뭐만 써야 돼? 분수표기 숫자만 쓰시는 거여서 분수표기는 앞뒤 중에 뭐 아랍의 숫자를 쓰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런 지문이 아닌 전체 3분의 1을 가로던 거 숫자를 쓰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풀어 쓰거나 분수표기 둘 다 인정하지만 그런데 숫자를 쓰라고 했고 뒤쪽에 뭐를 줬다 분수표기라고 주면 그때는 정답은 뭐만 쓰셔야 돼요? 풀어 쓰면 된다 안 된다? 틀립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5번은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체 전환 등에 관련해서 절차상의 관련 1과 2에 따라서 시점과 기한을 줬던 것으로서 입주자 여기 기역은 몇 개월인가요? 3.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소 선정은 시점으로부터 얼마가 된가요? 6. 그래서 5번은 지금 현재 5번 지문은 현재 보면 개월. 여기 개월을 쓰는 문제를 물어본 건데 이 개월도 중요합니다만 객관식으로 숫자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월을 쓰는 것도 물어봤지만 여러분이 여기는 뭐 또 한번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냐면 앞에 있는 시점이죠. 시점. 이 시점이 바뀌면 이 시점을 바꿔서 뭐 할 수도 있다. 숫자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또 수반될지 여러분 이 숫자 쓰기만 좀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업소 선정은 몇 개월인가요? 6개월이요. 6개월 나오면 6개월 이내 선정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만약 시점 언제로부터 6개월인가요? 입주 대비 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의 시점이 뭘로 바뀌어버린다. 관리 규약의 재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 선정한다. OX 틀리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5번의 1과 2는 여러분이 물론 개월도 중요하지만 이 개월과 연결된 뭐를 주의하시자는 것이죠? 시점.
시점 플러스 개월까지 꼭 같이 연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점하고 개월만 집어보면 입조자 대비 회의 구성은 언제 합니까?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 방법은 언제 결정합니까? 시점은 언제? 입조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언제 합니까? 입조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월도 중요하지만 꼭 해당된 개월에 따른 이 시점이 바뀌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니까 대부분 보시면 여러분 이 개월만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월만 중요한 걸 인지하고 시점은 무시할 수 있는데 이 개월을 주고 시점을 바꿔버리게 되면 뭐 10분 중이면 글쎄 뭐 혹시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10분 중에 한 5분 이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시점하고 그 개월에 관한 기한까지 정리를 같이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자치관리를 한번 가보죠. 교재 28페이지에 이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에 해당한다면 이제 관리 방식은 자치 또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부분들은 자, 자치관리는 말고 입조대표회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관리하겠다. 자치관리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이제 가시면 그 자치관리 기구 구성에 관한 시기 동그라미 1번. 자, 이 의무관리등 공동체 입조자 등이 공동택을 자치관리할 걸 정한 경우 입조대표회의는 사업주체 관리 이관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 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인력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됐다는 것은 어떤 절차? 소장 선임 인력장비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관리 현재 1번의 자치관리죠. 그래서 자치관리는 구성 시기는 이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구성합니까? 6개월 이내 구성합니다. 자치관리기구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치관리기구 구성은 관리관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은 구성돼 있지만 자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단서 규정에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양가로 나와 있는 그 중간 끝부분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입조대표회의에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이내. 여기는 지금 양가로 단서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구성합니까? 6개월인데 여기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요? 관리규약 재정신고 수리인가요? 입조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인가요? 입조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점, 그래서 여기도 꼭 이 전환공동주택의 관리기구 구성 시점은 언제? 입조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문제로 확인했듯이 마지막 5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시점은 총 4가지가 되네 그러면 그렇죠. 방금 풀었던 문제 5번에 관한 그 3가지 시점에다가 자치관리기구 구성 시점 언제로부터 입조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니? 6개월이네. 그래서 여기는 관리관 그 부분보다 양가로 단서에 전환공동택의 자치관리기구 구성 시점은 방금 확인했던 대로 입조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 해서 1번. 2번은 관리 방법이 바뀌었다. 종료일까지 구성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력 장비는 밑에 있는 박스에 1번의 기술, 2번의 장비 나와 있고 밑에 비고란은 잠깐 비고란에 박스 밑에 가면 비고란에 가보니까 여기는 겸직 유무예요. 겸직 유무 가능 유무에 따라서 겸직은 1번은 누구 겸직에 관한 걸 물어봤냐면 관리사무소장과 기술력 상호는 겸직에 된다 안 된다? 겸직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장으로서 해당 공동택에 전기 기사를 선임한다?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법에 겸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돼 있고요. 두 번째, 해당 기술력 상호는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겸직이면 1번은 소장을 선임 안 됩니까? 없답니다. 그래서 겸직할 수 없다. 그러면 기술력 상호간에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겸직할 수 없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그러면 단서 규정에 따르면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겸직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직군 간에 이때 이 겸직은 뭐하더라? 예외적인 단서 요건의 요건을 가지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지문은 가번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선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 인력과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 간의 겸직은 겸직할 수 있다. 두 번째, 법령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상호 간의 겸직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단서에 따라 겸직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있다는 것은 방금보다 두 가지 기술 인력 간의 겸직한 걸 물어봤는데 겸직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는 뭐예요? 손을 들어줘야 할 수 있더라. 누가 손을 들어줍니까? 위에 올라가 보니까 입조대비회의 구성원 얼마?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그러면 입조자 대비회의 구성원이 얼마가 찬성합니까?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과반수 찬성은 뭐하더라? 의결합니다라고 내서 부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기다 정족수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 이 두 가지 관련 직군 간에 겸직할 수 있다? 있다. 얼마 입대 구성은 얼마가 찬성한다면 과반수입니다. 만약 여기 과반수가 3분의 1이나 또는 3분의 2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일단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합니다라고 배웠고요. 위탁관리입니다. 자, 위탁관리 이제 양거리 이번에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는 누구에게 위탁을 주겠다?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는데 이 주택관리업자를 뭐 하자? 선정하죠.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은 누가 합니까? 알 수 없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법령에 따른 절차에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좀 전에 관리 이관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잠깐 할 때 누가 사업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체가 선정 예외적인 경우 관리 방법에 관한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안 됐을 때 이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한다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선정에 관한 것은 이 관련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누굴 선정합니까? 주택을 선정하는데 법에 따른 절차로 확인하는데 밑에 1번에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위탁관리할 걸 정한 경우에는 입주대비회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한다. 그래서 밑에 1번의 박스에 1번 박스에 이제 보신 1번 박스에 기역의 방법 또는 기역 또는 이 두 가지 이 기역 또는 니은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 선정을 하는데 기역은 처리 시스템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은 뭘 말합니까? 1번은 여기는 전자 입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관리도 무슨 방법에 따라 선정합니까? 기역에 따른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을 합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꼭 그렇진 않더라 보니까. 다만 저 선정 방법 등이 전자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전자 입찰 방식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원칙은 무슨 방법을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데 이 선정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고시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선정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기역의 방법을 통해 선정할 수도 있고요. 니은 그 밖의 입찰의 방법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따른 방법을 통해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밖이라고 해서 여기 그 밖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니은의 방법을 통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구체적으로 요 니은에 관한 그 밖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말합니까?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 보면 박스에 밑에 이제 보면 보충이라 그래서 주택가로 선정 등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1번은 지금 1번은 지금 이 전자 입찰 방식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장관이 고시에 정한다고 설명을 해놓았고 관련자 2번 입찰의 방법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 니은번에 관한 것은 박스 지문 2번에 나와 있는 2번의 1부터 해서 여기 지금 문항에 4번까지에 관한 요걸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2번. 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경제. 그러니까 여기는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경쟁 입찰로 누굴 선정합니까? 주택관리업체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쟁 입찰 관련 세부적인 사항이 되는 이번에 박스에 나와 있는 기억에서 미음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요. 그래서 1번, 2번. 자, 이래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에 관한 선정에도 불구하고 2번.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모두. 그래서 여기는 지문에 지문은 지금 1번부터 4번에 관한 지문 중에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 경쟁 입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업자를 뭐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시 뭐 할 수 있다? 재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통해 재선정하는 것은 요건은 밑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의 절차. 그래서 여기는 기역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절차를 거쳐서 뭐 하더라? 선정하게 됩니다. 부분들은. 자, 기역.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번. 니은. 기역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의 구성은 얼마 이상이 찬성한가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그럼 현재 기역의 절차를 거치고 니은의 절차를 거친다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뭐 할 수 있다? 재선정하죠. 그러면 여기 재선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구성원이 얼마가 손을 들어줍니까?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3분의 2 이상.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 정족수는 지금 여러분 입주자 대표 회의 관한 여러분 정족수는 얼마를 기억하시냐면 구성원이 얼마 이상이 나오는 경우 있냐면 3분의 1 이상이 그리고 구성원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 이상이 또 얼마가 나온가요? 구성원이 얼마가 과반수가 나오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주자대표의 어떤 구성원에 관한 정족수 요건은 크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3분의 1, 3분의 2 과반수가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디가 가장 많냐면 과반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봤을 때 어디가 그 요건에 관한 규정이 많냐면 과반수가 많아요. 그러면 굳이 이 중에 많은 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디를 정리하자? 3분의 1하고 3분의 1 많아야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은 거를 정리하고 3분의 1에 관한 거나 3분의 1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얼마로 밀면 돼요? 과반수. 그러냐? 그럼 여기는 지금 수의계약에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2. 그죠? 그럼 일단 과반수를 그냥 확인을 했었어요. 여기서 과반수란 것은 단서에 따르면 겸직할 수 있다. 요건 얼마입니까? 과반수를 확인은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쭉 이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정족수 요건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먼저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요건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나머지는 얼마로 과반수이기 요거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고 아예 이걸 버리자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확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1과 2가 끝나는 쯤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그러나 과반수란 요건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고요. 부분들은 자, 그래서 하나 윗덧글려서 보면 그리고 문항 2번 정도 3번은 자, 요 입주자대표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 참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참관입니다. 그럼 여기 3번에 이 입찰 과정 참관 이때 입찰 과정 참관은 누가 합니까? 감사. 회장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회장은 어디만 참관하게 되냐면 좀 전에 업무 인수인계 할 때 누가 나와요? 회장과 1명 이상의 감사인데 입찰 과정 참관은 누구만 나와야 돼요?
감사만 나오도록 정도 하나 봐주시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뭘 고려합니까? 장기 수선 계획이 숫자 가지는 뭐예요? 영어 장기 수선 계획 조정 주기 나온다는 것에서 특히 여기는 장기 수선 계획 조정 주기. 그래서 여기는 영어도 꼭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고, 자, 문항 2번으로 갑니다.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찰해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대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얼마의 요건을 갖춰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그래서 입찰 참가 제한 요건, 문항의 동그라미 2번인가요? 문항에 박스는 벗어나왔으니 뭐 이렇게 보죠. 입찰 참가 제한 요구입니다. 제한 요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 등이 이 부분 단위에서 입주자 등은 좀 그 정족 소건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과반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입찰 참가 제한 요구란 이야기가 나오면 전체 입주자 등 얼마가 나옵니까? 과반수예요. 과반수. 그래서 입찰 참가 제한 요구는 딱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많은 범위가 아니고, 이 입찰 참가 제한 요구는 여기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고, 저희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고, 여기는 요건은 입찰 참가 제한 요구는 지금 다 보시면 전체 입주자 등의 입주자 등의 얼마가 과반수.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제한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 이제 보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 입찰 참가 제한 요구 한번 나오고요. 진도를 나가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도 방법은 전자입찰 일단 그 부분도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전체 입주자 등 얼마 과반수,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가면 사업자 선정은 뭐예요? 입찰 참가 제한 요구가 나오는데 그때도 동의업 그 요건 얼마 요건을 갖춰 들어간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뭐예요? 기존 사업자 입찰 참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요구란 지문을 주거나 기존 용역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요구를 주던 간에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요건은 얼마입니까? 요건은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 서면 동의로 정리해서 봐주시죠. 부분에서 입찰 참가 딱 두 번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한 번 하고 지금 미리 설명을 드려서 좀 요건 차후에 또 해당 관리비 등의 집행할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절차와 입찰 참가 제한 요구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 그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두시면 되겠네요. 까지. 그래서 절차는 지금 방금 봤던 이와 같은 일례에서 이와 같은 절차에다 누굴 선정하면 주택관리 선정한다는 것, 그리고 예외적이면 누가 선정한다, 사업주체가 선정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오늘은 위탁관리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